10년 만에 주인 찾아온 백구의 눈물. 이것은 72세 김영수 할아버지와 그의 반려견 백구의 이야기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둘이 기적처럼 다시 만난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0km가 넘는 거리를 넘어 노령의 몸으로 주인을 찾아온 백구의 집념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운명적인 만남. 15년 전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당시 62세였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내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부부는 작은 한옥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앞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낑. 처음에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보, 밖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려요? 할머니도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뭔 소리가 나네요. 할아버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 처마 밑에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강아지네. 하얀 털에 검은 반점이 있는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생후 2개월쯤 되어 보이는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강아지가 있어. 할머니가 나와서 강아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 불쌍해라. 어디서 온 걸까?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강아지가 혼자 여기까지 올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털도 날리고 냄새도 나고 귀찮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측은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일단 집에 데려와요. 이렇게 비 맞으면 죽겠어요. 그래요. 하룻밤만 재우고 내일 주인 찾아줘요.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아지는 너무 약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수건을 가져와 강아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밥을 말아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아마도 며칠은 굶었을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강아지는 할아버지 발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요. 여보, 저 녀석 어떡하죠?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주인 찾아줘야지. 내일 동네에 알아봐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며칠을 알아봐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에게 물어봐도, 이웃집에 물어봐도 아무도 강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 그냥 키우는 게 어때요? 어차피 주인도 없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하지만 강아지를 보면 볼수록 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여보, 이 녀석 눈망울 좀 봐요. 우리 데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키워요? 네, 키워요. 어차피 우리도 외로운데 이 녀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강아지는 김영수 할아버지 부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백구라고 지었습니다. 하얀 털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할아버지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백구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뼈만 앙상했는데 한 달쯤 지나자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백구의 똑똑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백구야, 앉아라고 하면 앉았습니다. 손 하면 손을 주었습니다. 기다려라고 하면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 녀석 정말 똑똑하네. 할아버지는 백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 귀찮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백구에게 푹 빠졌습니다. 백구야,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금방 밥 줄게. 할머니는 백구 밥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밥에 고기를 섞고 야채도 넣어서 영양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백구는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얼굴을 살살 핥으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산책을 가자는 신호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일어날게. 할아버지는 웃으며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는 매일 아침 마을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였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바람도 시원하고. 저기 저 꽃 봐.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었네. 우리 집에 가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으셨을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듯 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백구를 보며 웃었습니다. 영수 씨, 백구랑 정말 사이가 좋네요. 그럼요, 이 녀석이 우리 아들이에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백구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텃밭에 나가면 백구도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채소를 가꾸는 동안 백구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백구야, 이 토마토 맛있겠지? 나중에 익으면 할아버지랑 같이 먹자. 할머니도 백구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 모두가 마루에 앉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백구는 그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백구는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잠들곤 했습니다. 이 녀석 완전히 사람이네. 할아버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40대 중반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부에게 백구는 자식 같았고 친구 같았고 때로는 손자 같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좋아했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동네 아이들이 부르면 백구는 달려가서 함께 놀았습니다. 영수 씨네 백구는 정말 순하고 착해요. 이웃 할머니들도 백구를 예뻐했습니다. 백구는 마을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부 예고 없는 이별.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가 67세 되던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할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방을 보니 할머니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구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할머니 곁에서 낑낑거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백구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광범위한 출혈이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일 동안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떠나지 않고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도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좋지 않다고 하시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반려자가 떠난 것입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인심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백구는 집에서 울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백구를 돌봐줬는데 백구는 밥도 먹지 않고 계속 대문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백구가 할머니 찾는 것 같아요. 계속 울면서 대문만 봐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보자 백구는 달려와 할아버지 다리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백구야, 할머니가 떠났어.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큰 집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혼자 해야 했고 빨래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할아버지 곁에서 백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는 동안 백구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기도 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너랑 나밖에 없네. 할아버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할아버지의 슬픔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영수 씨,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내려와 보니 아버지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추석 때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같이 가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는 여기가 좋아. 내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아버지, 그래도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외로우시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계속 전화로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도 걱정돼서 잠을 못 자요. 결국 할아버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았다. 서울로 갈게.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아버지, 아파트에서 개 키우기 힘들어요. 규칙도 까다롭고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요. 그럼 백구는 어떻게? 동네 누군가한테 맡기세요. 아니면 보호소에. 안 돼. 보호소는 절대 안 돼. 할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백구를 보호소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색을 표했습니다. 미안해요, 영수 씨. 우리 집도 개가 있어서. 저희는 집이 좁아서요. 나이가 있어서 개 돌보기 힘들어요. 일주일을 돌아다녔지만 백구를 맡아줄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최 씨가 나섰습니다. 영수 씨, 내가 맡을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최 씨는 혼자 사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백구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최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서울 갔다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때 백구 보러 올게요. 그러세요. 백구는 제가 잘 챙길 테니 아버님 건강만 챙기세요. 서울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서울에 잠깐 갔다 올게. 최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야. 백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듯 슬픈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할아버지는 백구를 오래 안아줬습니다. 백구야, 착하게 있어. 할아버지 금방 올게. 백구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차에 짐을 다 싣고 할아버지가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달려와 차 앞을 막았습니다. 백구야, 비켜. 할아버지 가야 해. 하지만 백구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차 앞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야,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 가셔야 해. 백구는 최 씨 품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차를 쫓아왔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구는 차를 따라 마을 끝까지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백구는 금방 적응할 거예요. 아들이 위로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와 백구의 마지막 작별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부 서울에서의 외로운 시간. 서울 생활은 할아버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35평이었습니다. 시골집에 비하면 좁았지만 서울에서는 괜찮은 크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방 하나를 쓰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낮 동안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시골집은 넓었고 마당도 있었습니다. 언제든 밖에 나가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눌 일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다들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인사해도 대부분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는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일 백구 생각만 났습니다. 백구는 잘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의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 나 영수예요. 백구 잘 있죠? 네, 잘 있어요. 밥도 잘 먹고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산책은 시켜주도 계시죠? 물론이죠. 아침 저녁으로 데리고 나가요. 고맙습니다. 제가 곧 내려갈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빠서 할아버지를 고향까지 데려다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 달에는 꼭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달은 정말 바빠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백구 꿈을 꿨습니다. 백구가 할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백구가 울면서 찾아다니는 모습에 할아버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고향에 다녀와도 될까?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나 혼자 다녀올게. 혼자요? 아버지 연세에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괜찮아. 버스 타면 돼. 결국 아들이 허락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버스표 예매해 드릴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5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공기가 반가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최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 씨, 나왔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최 씨가 나왔습니다. 영수 씨, 왔어요? 네, 백구 보러 왔어요. 백구 어디 있어요? 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수 씨, 백구가 왜요? 어디 아파요? 한 달 전에 도망갔어요. 순간 할아버지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문 열었다가 실수로 나갔는데 그 뒤로 안 보여요.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최 씨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했는데 문 열 때 순간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때부터 계속 찾아다녔는데 할아버지는 즉시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산으로 갔습니다. 들판으로 갔습니다. 개울가도 가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웃집에도 물어봤습니다. 백구 못 봤어요? 흰 털에 검은 반점 있는 게요. 못 봤는데요.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한 달 전이요. 그럼 벌써 멀리 갔을 수도 있어요. 며칠 밤을 새우며 찾았습니다. 인근 마을까지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게 못 보셨어요? 할아버지는 백구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다녔습니다. 아, 그런 게 일주일 전쯤 봤던 것 같은데요. 근처 폐가 쪽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급히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도와줬습니다. 영수 씨,
마을 방송으로 찾아보죠. 감사합니다. 마을 방송이 나갔습니다. 주민 여러분, 흰 털에 검은 반점이 있는 개를 찾습니다. 보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백구를 찾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들이 계속 전화로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올라오세요. 너무 오래 계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하지만 백구를, 아버지, 개는 다시 키우면 돼요. 백구는 다른 개가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줘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생각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백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서울에 오지 않았으면. 그 후로 9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백구를 그리워했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살아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매일 밤 백구 꿈을 꿨습니다. 백구가 할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꿈, 백구가 굶주려 쓰러져 있는 꿈, 백구가 추운 겨울 밤에 떨고 있는 꿈. 할아버지는 매번 울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아들 내외는 할아버지를 위해 새 강아지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 강아지 귀엽죠? 키우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백구가 아니면 안 돼.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에 대한 그리움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부, 기적의 재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72세가 된 할아버지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할아버지는 아침 산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505호 김영수님 계세요? 네, 접니다. 여기 경비실인데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 개 한 마리가 계속 있는데요. 개요? 네, 늙은 개인데 자꾸 이 건물 앞에서 짖어요. 3일째 여기 있어요. 주인 같은데 혹시 아시는 개예요? 할아버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 개요. 할아버지가 그쪽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백구? 늙고 야위었지만 그 개는 분명 백구였습니다. 하얀 털에 검은 반점, 그리고 왼쪽 귀에 있던 작은 상처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백구야, 정말 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백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백구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끙끙, 낑낑. 백구의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기쁜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백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백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백구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핥았습니다. 경비원도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개가 3일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떠돌이 개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이 건물 앞만 지키고 있더라고요. 3일이나. 네, 비가 와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바닥은 상처투성이었고 발톱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털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백구야, 얼마나 고생했니? 고향에서 서울까지는 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백구가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찾아왔는지,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굶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병원에 데려가세요.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경비원의 말에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할아버지는 택시를 불러 백구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주의사는 백구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개가 몇 살이죠? 15살입니다. 15살. 그리고 이 상태로 어디서 왔다고요? 경상도에서요.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믿을 수 없네요. 주의사는 백구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발바닥 상처도 심하고요.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기적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상태로 이렇게 먼 거리를. 정말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백구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백구 곁을 지켰습니다. 백구야, 힘내. 이제 괜찮아. 백구는 할아버지를 보면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백구는 퇴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아파트에서 개 키우기 힘들다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설득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얼마나 백구를 그리워하셨는데. 그리고 백구가 300km를 걸어서 찾아왔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하지만 제발요. 우리도 백구를 키워봐요. 아버님께서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요. 결국 아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백구 키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오부 함께한 마지막 시간. 백구는 할아버지 곁에서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와 약,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백구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처럼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백구야,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야? 300km나 되는 길을.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동네 사람들도 백구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개네요. 네, 우리 백구는 특별해요. 이 이야기는 아파트 단지를 넘어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할아버지,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300km 걸어서 주인 찾은 기적의 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할아버지와 백구를 보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백구 보러 왔어요. 아이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백구는 이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밤에는 백구가 할아버지 방에서 잤습니다. 백구야, 잘 자. 끙. 백구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16세가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80대 중반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책할 때도 자주 쉬어야 했고 밥도 예전만큼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일어나자. 하지만 백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는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백구야.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슬퍼했습니다. 며느리도 울었고 아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백구가 행복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할아버지랑 함께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백구를 고향 마을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묘 옆에 백구가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집 근처에. 백구야, 이제 편히 쉬어.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는 백구의 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이제 할머니랑 함께 있어. 에필로그. 지금도 할아버지는 백구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백구는 기적적으로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백구가 나한테 준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거리도, 시간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백구의 귀소 본능에 대해 설명하려 했습니다. 개는 후각과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km가 넘는 거리를, 그것도 15세의 노령견이 찾아온 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거예요. 자랑의 힘이에요. 수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300km 사랑의 여정 백구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74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백구가 남긴 사랑의 기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할아버지는 고향 마을을 찾아갑니다. 백구의 묘에 꽃을 놓고 할머니 묘에도 인사를 합니다. 여보, 백구 잘 돌봐주고 있죠? 그리고 옛날 그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추억에 잠깁니다. 15년 전 비 오는 날, 작은 강아지를 만났던 그날을, 10년 전 눈물로 헤어졌던 그날을, 그리고 1년 전 기적처럼 재회했던 그날을. 백구야, 고마웠어. 할아버지에게 와줘서.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숲이 흔들립니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고마웠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백구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백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아침 산책의 기억, 함께 나눴던 대화, 서로를 바라보며 나눴던 눈빛,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건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했던 기억은 영원히 남아요.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백구가 제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다음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